안녕하세요, 잘력T입니다. 노래와 구호로 배워보는 잘력T의 한국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빙긋다 신천국의 묘 위만조선 팔조법이 부여 거구려 옥저 동해 서만철기. 이번 영상에서는 빙긋다 신천국의 묘 그리고 이후에 위만조선 팔조법이 위만조선과 팔조법이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청고개벽 청동기 시대에 고조선이 등장을 하였고, 정확하게는 당군의 고조선이 등장을 하였고, 그리고 위만조선, 그리고 이후에 위만조선이라는 위만의 고조선이 등장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위만조선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을 하였다. 그리고 팔조법이, 그리고 이러한 당군과 위만의 고조선 사회는 팔조법이 존재를 하였다. 지난 영상에서 청동기 시대에 군장이라는 지배자들이 만주와 한반도에 등장을 하였고, 그리고 이들은 비파형 동검이나 청동고를 차고 하늘이시여! 이렇게 하늘의 제사를 지내면서 사기를 쳤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군장들 중에서 최고의 권력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두둥!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당군 할아버지가 더 잡으시고, 바로 당군 할아버지가 군장 중에 최고, 군장 중에 최고, 바로 여러 군장들 중에서 최고의 권력자가 되면서 이러한 청동기 시대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건국을 하였습니다. 당군은 군장 중에 최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동국통감이나 삼국유사와 같은 역사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삼국유사의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를 살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환인의 아들 환웅이, 여기서 환인은 하늘신입니다. 하늘신의 아들 환웅이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인간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널리는 아주 넓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인간들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을 이롭게 한다, 이것을 네 글자로 홍익인간이라고 합니다. 인간들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환웅이 태백산 신단수에 내려와 이곳에 신시라는 나라를 세웠다. 그리고 환웅이 내려올 때 풍백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해석하자면 바람풍, 비우, 구름은 이렇게 바람비 구름을 다스리는 자들을 거느리고 내려왔다는 뜻인데, 이를 통해서 당시 사회가 농경사회였고 바람비 구름은 농사와 관련이 되잖아요. 그리고 곡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농경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신과 인간 세상을 다스렸다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당시에 지배자가 있었다, 당시에 계급사회가 형성되었음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환웅에게 와서 인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럼 마늘과 쑥을 먹어라. 결국 호랑이는 참지 못해서 인간이 되지 못했고, 곰은 끝까지 참아내요. 안녕하세요, 웅녀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환웅이 이렇게 여자가 된 웅녀와 결혼을 하여서 두둥! 바로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이 바로 당군왕검이었다. 그리고 당군왕검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여기서 하늘신의 아들 환웅, 그리고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는 애니미즘 자연숭배 토동 토테미즘 동식물 숭배, 이러한 애니미즘과 그리고 토테미즘과 관련이 되는데요. 한마디로 하늘을 숭배했던 애니미즘 환웅 부족과 그리고 곰을 숭배했던 곰 부족, 그리고 호랑이를 숭배하였던 호랑이 부족이 토테미즘이죠. 이러한 여러 부족들이 청동기 시대에 등장을 하였고, 환웅이 웅녀와 혼인을 하였다는 표현을 통해서 결국 곰 부족과 환웅 부족이 결합을 하여서 호랑이 부족을 몰아내고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하였다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 또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군이 건국한 고조선은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사상 또한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군은 군장 중에 최고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군의 정식 명칭이 당군왕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검의 왕, 군장이 아닌 이제 왕이라 칭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당군은 제사장이라는 뜻이고, 왕검은 왕, 정치적인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당시 군장 출신이었던 당군 역시 재정일치 지배자였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군장들은 제사장과 정치를 함께하는 재정일치 지배자였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우리가 고조선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지만 원래는 삼국유사에는 당군이 세웠던 나라의 정식 명칭은 조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곧 설명하겠지만 이후에
당군조선을 이어서 위만조선이 등장을 하였고, 삼국유사를 편찬하였던 이련이라는 스님이 이러한 당군의 조선과 그리고 위만의 조선을 구별하기 위해서 최초로 당군조선에 오래되었다는 옛고자를 써서 고조선이라고 표현을 하였고, 그리고 이후에 이성계라는 사람이 세운 조선이라는 나라가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그러자 나중에 역사를 공부하는 많은 학자들이 당군조선과 위만조선이 이성계의 조선보다 더 오래된 조선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당군조선과 위만조선을 합쳐서 고조선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당군조선과 위만조선을 합쳐서 모두 고조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고조선이라고 한다면 당군조선과 위만조선을 합쳐서 모두 고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조선은 보시는 것처럼 만주의 요동지역에서 성장을 하여서 한반도 북서부의 대동강 유역까지 세력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 지역에서 출토되는 비파형 동gon과 탁자식 고인돌 그리고 미송리식 토기를 통해서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비파형 동gon과 탁자식 고인돌은 이미 배웠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군장들과 관련되었던 유물이죠. 그리고 미송리식 토기는 청동기 시대에 등장하였던 민무늬 토기 기억나시죠? 이러한 민무늬 토기의 일종으로서 보시는 것처럼 손잡이가 달려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미송리라는 마을에서 발견이 되어서 미송리식 토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세 가지 유물들은 당시 군장 중에 최고였던 당군 역시 군장이었기 때문에 사용을 하였을 것이고, 이러한 세 가지 유물들이 만주 요동과 한반도 북서부의 대동강 지역에서 발견이 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지역들이 고조선의 세력 범위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유물들을 고조선과 관련이 되는 유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 또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군이 탁자에서 미미성성 비파를 친다. 당군의 고조선과 관련되는 유물 탁자에서 탁자식 고인돌, 미미성성 미송식 토기 비파를 친다. 비파형 동검. 당군이 탁자에서 미미성성 비파를 친다. 당군이 탁자에서 미미성성 비파를 친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기원전 5에서 4세기경이 되면 중국은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춘추 전국시대는 간단하게 중국이 여러 개의 나라로 쪼개져서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그런 시절로서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녔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유이민이라고 불렀는데요. 유이민이라는 단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녔던 그런 사람들을 유이민들이라고 한다. 이러한 중국의 유이민들이 기원전 5에서 4세기경 전국시대에 철을 가지고서 조금씩 당군조선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유이민들의 이동으로 인해서 고조선이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춘추 전국시대에 당군조선 옆에는 연나라가 등장을 하였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당군조선은 기원전 3세기경 연나라 장수 징계의 공격으로 서쪽의 영토를 많이 상실을 하였고요. 그리고 기원전 3세기경 고조선은 부왕에서 준왕으로 왕위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러한 왕 밑에는 상, 대부, 장군과 같은 관직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관직은 오늘날의 공무원의 직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도 공무원들이 1급에서 9급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공무원이 나랏 일을 하는 사람이란 건 알고 계시죠? 이러한 공무원의 직책이 1급에서 9급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급수마다 다양하게 직책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직책들을 관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기원전 2세기 진왕교체기에는 마찬가지로 연나라에서 위만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혼란한 상황을 틈타서 천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당군조선에 들어왔는데, 이때는 당군의 후손이었던 준왕이 고조선의 왕이었고, 준왕은 이러한 위만을 고조선에 받아들이면서 서쪽 지역의 영토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위만은 세력을 확장한 후에 준왕을 몰아내고 새롭게 기원전 194년에 고조선의 새로운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만은 나라 이름도 바꾸지 않았고요. 기존의 당군이 세운 조선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한마디로 왕만 바뀐 것이고 기존의 당군 조선의 지배 세력들과 힘을 합쳐서 고조선을 계속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조선을 위만 조선이라고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군의 조선과 그리고 위만의 조선을 합쳐서 모두 고조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위만은 철을 가지고서 무기나 농기구를 만드는 기술까지 고조선에 가지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위만조선은 본격적으로 철기 문화를 수용하면서 그리고 이러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세력을 확장하였고, 이러한 위만조선으로 인해서 만주와 한반도에 철기 문화가 급속도로 퍼뜨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철기 문화의 전파를 바탕으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철기, 이렇게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이러한 여러 나라들이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진안 교체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를 최초로 통일한 나라가 그 유명한 진시 황제가 세운 진나라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진나라는 금방 망해버리고 다시 여러 개의 나라로 분열이 되었다가 이것을 다시 통일했던 것이 바로 한나라입니다. 이렇게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교체되는 시점을 진안교체기라고 하고요. 이러한 진안교체기에 다시 고조선 옆에 연나라가 등장을 하였던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혼란한 시절에 위만이라는 사람이 고조선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만조선이 성립했을 때 드디어 중국은 통일된 한나라가 등장을 하였고요. 그리고 한반도 남쪽에는 진국이라는 또 다른 나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위만조선은 한나라와 진국 사이에서 중개무역으로 성장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중개무역은 다른 나라 물건을 가져다가 또 다른 나라에 팔아서 이득을 취하는 무역인데, 쉽게 말해서 이 당시에 진국이 가장 약한 나라였는데 위만조선은 한나라의 물건들을 가져다가 진국에 팔아서 많은 이득을 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중개무역으로 성장해가는 위만조선에 대해서 한나라는 경계를 하기 시작을 하였고, 특히 당시 한나라 북쪽에 유목민족이었던 흉노족이 등장을 하였는데, 한나라는 이러한 흉노족이 고조선과 연결되는 것을 두려워하였고요. 그래서 이후에 한나라의 무제라는 황제는 위만조선을 공격하게 되었고, 결국 위만조선의 수도 왕검성이 1년 만에 함락이 되면서 고조선이 기원전 108년에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위만조선의 마지막 왕이 우거왕이었다고 하고요. 하지만 고조선은 멸망을 하였지만 고조선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남쪽으로 이동을 하여서 이후에 우리가 배울 만이나 진안의 성립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유목민족이었던 흉노족이 등장했다고 했는데요. 중국인들이 그 유명한 만리장성을 쌓았던 이유가, 보시는 것처럼 만리장성의 남쪽은 농사가 잘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만리장성의 북쪽은 농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살았던 유목민족들은 가축을 길러서 가축의 젖을 주로 먹고 살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가축이 먹을 풀을 찾아서 계속 이동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가축 길러 목축 풀을 찾아 유목 제초 유목 흉노, 가축 길러 목축 풀을 찾아 유목 제초 유목 흉노. 가축 길러 목축, 가축들을 기르는 것이 목축이다. 풀을 찾아 유목, 이러한 가축들이 먹을 풀을 찾아서 이동생활을 했던 것이 유목민족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목민족들은 농사가 잘 안되다 보니 항상 식량이 부족하였고요.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부터 틈만 나면 중국을 쳐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의 많은 나라들이 이제 짜증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유목민족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장성들을 쌓기 시작했던 것이고, 이것을 최초로 하나로 연결했던 사람이 바로 진시황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목민족 중에서 최초로 대제국을 건설했던 것이 바로 흉노족이었고요. 이러한 흉노족이 고조선과 결합되는 것을 막고자 한나라가 고조선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라는 고조선을 멸망시킨 후 고조선 지역을 4개로 나누어 관리를 하였는데요. 이것을 한사군 또는 사군현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3개의 군은 금방 고구려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었고요.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것이 대동강 유역의 낙난군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313년 고구려가 차지하면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조선에는 8조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개의 내용이 전해지는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당시 고조선 사회의 특징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바로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통해서 당시에 생명을 중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는 사람의 노동력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죽인 자를 처형하면 노동력 2명을 상실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형을 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서 배상한다는 내용을 통해서 고조선이 노동력 또한 중시하였고 농경사회였음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상해는 남을 다치게 한다는 뜻이고 다치면 일을 못하겠죠. 노동력의 상실이죠.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입히면 노동력이 상실이 되니까 처벌을 하겠다.
그런데 처벌은 곡물로서 배상한다. 이러한 곡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당시 고조선이 농사를 하였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상한다, 남의 물건,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당시에 사유재산이 있었음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배상한다는 것은 나의 것으로 갚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비라는 표현을 통해서 당시 고조선 사회가 계급사회였음을 또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전체 지역을 왕이 직접 다스리는 강력한 국가였다기보다는 여전히 각 지역에는 그곳을 직접 다스리는 군장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고요. 다만 당군은 군장 중에 최고, 다른 군장보다 약간 힘이 강력하여서 주변의 군장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를 하였고, 그래서 주변의 군장들이 정기적으로 당군에게 곡물, 무언가 세금을 바치는 이런 형태의 나라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빙긋다 신청국예벼 위만조선 팔족법이 부여 거구려 억저 동해 삼한철기. 청고 청동기 시대에 당군의 고조선이 등장을 하였고, 그리고 위만조선, 그리고 위만이 고조선의 새로운 왕이 되었고 당군 조선을 그대로 계승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위만은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을 하였다. 그리고 팔조법이, 그리고 이러한 당군과 위만의 조선에는 팔조법이라는 법이 존재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철기, 그리고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이러한 여러 나라들이 등장을 하였다. 또 만나요.